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고 국내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기업들의 실적 대거 발표되는 만큼 일단 간밤 미증시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분위기 좀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는 시장이 황홀하게 보였는데요. 3대 주요 지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오름세를 보였죠. 다만 그 등락폭은 모두 크지 않았습니다. 0.1% 내외의 등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를 연속 오르던 이렇게 주요 증시가 쉬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서 다시 4.6%대로 오른 점도 시장을 압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 25일에는 1분기 GDP 예비치가, 또 현지 시간 26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가 공개되는 만큼 어쩌면 이렇게 쉬어가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수 추이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역력히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 초반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모든 지수가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스권 안에서 관망세를 보였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체적인 지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대형 기술주 7가지를 줄여서 M7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총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0.37% 상승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구글, 알파벳도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름세를 보인 모습들이고요. 애플은 1.27%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로써 주당 800달러 선이 다시 깨졌고요. 시총도 2조 달러 아래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오른 섹터 그리고 내린 섹터 비중이 한 5대5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고르게 상승 기운이 퍼졌던 섹터를 고르자고 하면 컨슈머 디펜스 필수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방어적 성격이 강한 섹터죠. 최근에 변동성이 유독 큰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좀 재정비하시는 분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특징주 첫 번째 메타가 되겠습니다. 정규 거래에서는 0.52% 소폭 하락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타 실적은 호조였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좋았죠. 하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바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 특징주 포드가 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에서는 0.08% 강보합 거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동차 매출은 부진했고요. 반면 주당 순이익은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또 올해 가이던스를 전체적으로 유지했는데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가이던스를 소폭 올려 잡으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또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볼 특징주 IBM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이 되겠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하시코프를 결국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규 거래에서 1%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역시나 치폴레 실적 관련해서 움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정규 거래에서는 0.4%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 치폴레 멕시칸 그릴 딱 봐도 이름에서부터 멕시칸 음식의 냄새가 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맥도날드와 같은 체인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이용자 트래픽도 좋다고 합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램리서치 한번 살펴보실까요? 호실적의 가이던스까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규 거래에서도 0.3% 약세를 보이더니 시간외 거래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25일 날 발표될 미국 경제 성장률 1분기 GDP 예비치인데요. 요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은 안 좋게 하락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인 만큼 경제가 너무 좋다, 뜨겁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소식을 배드뉴스로 반영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기관에 따라서 1분기 GDP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애틀랜타 연은이 집계하는 전망치는 2.7% 정도가 되겠고요. 또 이 다른 기관 평균까지 내보면 대략 2%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하회하게 나오는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유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홍해 지역 혼란이 해소되면서 원유 수송이 원활해지고 또 게다가 재고량까지 증가하자 원유 하락세로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이 돼 있었던 만큼 향후 몇 개월 동안은 5에서 10달러가량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지정학적 긴장감이 낮아지면서 금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날도 0.15%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은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reason I think that we saw the decline in the market and driven by the tech stocks. And until we see, everybody reporting earnings perhaps and get a better view one way or the other, we could continue to have this kind of bouncing up and down. I feel like we're just kind of up in the air waiting for these earnings reports to see who's right. I think investors are going to be very focused on earnings probably for the next 2 weeks. It's hard to say whether they're going to send stocks back up. It really depends on how, what numbers are reported. Are we seeing, continued resilience to inflation? Or on the other hand, are we seeing, higher costs, higher input costs, and therefore shrinking profit margins? So at this point today, we don't really know how that's going to fall out just yet. But I think for the next 2 weeks, we're going to see some concentration on earnings and maybe stepping back a little bit from what's the Fed going to do? Will they or won't they? But I think once we get through, we have some clarity on earnings, what the full quarter is going to end up looking like. I think the market is going to turn back to what the Fed might do. What some of what's happening in the geopolitical world, with the 2 wars going on and so on. And then I think as we move out maybe a couple of months, we're going to the election is going to really start to weigh heavily on investor expectations.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해당 종목들의 실적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자세하게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크게 4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메타가 되겠고요. 이어서 항공, 오늘 보잉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처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타 관련주들 이미 한 차례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메타가 발표한 이 주가 자체는,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진 못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주가가 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반대의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메타 관련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바로 틱톡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틱톡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 사업권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법안이 지금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메타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메타가 장 마감 이후 2자릿수 이상의 가격 하락을 보여준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종가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관련주를 크게 5가지 종목들 볼 수 있겠는데요. 플레이디나 EM넷 어제 시간외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시간외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받아갔었고요. EM넷도 6.5%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특히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스레드의 사용자가 또 트위터, X의 사용자를 넘어섰다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또 모비데이즈 어제 3%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모비데이즈는 자회사인 모비게임즈의 신작이 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가격 탄력이 붙고 있고요. 어제 시간에서 변동성이 또 있었던 만큼 오늘 어떤 방향으로 종목 순서 이어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확인해 볼 실적은 보잉의 실적입니다. 국내 항공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는 있지만 업종별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보잉 같은 경우는 분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4,800억 원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죠. 1월 달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737 맥스기에서 도어 플러기 비행 도중에 떨어지면서 동체에 큰 구멍이 나는 사고가 있었죠. 이 큰 사고로 인해서 주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고요. 사고 이후에 3분의 1 정도 보잉의 주가는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큰 이슈가 있었던 만큼 실적에 안 좋을 것이다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 역시나 분기 적자로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되려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국내 항공주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이랑은 다를 수 있지만 국내 안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2분기의 실적도 좋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호황기에 비해서도 벌써 2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전날 종가 현황은 어떠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항공사부터 그리고 LCC까지의 흐름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가는 5%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요. LCC 안에서도 좋은 상승을 보였던 진에어 어제는 좀 조정이 나왔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항공주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페이즈 에너지의 실적과 관련해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 이번 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샘 올트먼이 추가적으로 태양광 AI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가까이 오르는 종목들도 나왔는데요.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 확인된 부분은 이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주가가 5% 넘게 하락이 된 모습이고요. 일단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2억 6천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35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치였고요. 또 추가적으로 2분기 가이던스까지도 시장의 예상치가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 어제 우리 주식에서는 종목들이 어땠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요일 장까지 또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명에너지나 11% 추가 상승을 이어갔고요. 태웅이나 하나솔루션, 금연 그린파워, 화요일장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어제는 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관련주들의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컨퍼런스 콜 이후에 시장이 원했던 부분들을 소화를 시켜주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의 종목들은 어떨지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저가형 차를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무엇보다도 포커싱이 맞춰졌던 게 바로 자율주행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종가 현황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라이콤이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9%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라닉스 같은 경우도 6%, i3 시스템, 모트렉스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오늘 또 미증시에서 테슬라의 두 자릿수 이상의 반등이 나왔던 만큼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나와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적 발표로 인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또 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벌써 이제 목요일이 됩니다. 한 주가 또 거의 다 지나갔네요. 이데일리 신문,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 그다음에 이데일리 유료 콘텐츠인 마켓인을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 오늘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뒷걸음쳤다, 둔화됐다, 4개월 만에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이데일리 기사부터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오늘은 장이 조금 보합권이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시장 상당히 좀 반등을 크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제조업이 경기가 둔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뒤로 늦춰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당겨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전반적으로 시장에 조금 따뜻한 바람을 좀 불어줬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뭐 PMI 전체 지수도 중요하긴 한데 PMI 지수 중에 고용 지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48까지 떨어졌으니까 위축 국면으로 진입하는 50 미만이 된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결국 고용지수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도 그만큼 미국의 금리 정책에 있어서 고용의 이 고용 지표 영향이 중요하다라는 좀 그런 반증이 되는 것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가지 정도를 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이 지표 얘기를 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처럼 물가와 고용의 이 두 가지 쪽의 이 지표가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어떤 방향 결정에 지금과 같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여부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상 어제 이 제조업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하나 나왔던 게 금리 인하 시기가 당겨지는 것과 동시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일각의 주장이 힘을 잃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심지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이 지표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은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이 두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미국의 거시지표 관련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미국의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 이 두 부분이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두 부분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둔화될 것이냐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제조업 지표 좀 둔화되긴 했고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물가 지표만 놓고 본다 그러면 글쎄요, 당분간 물가가 그렇게 뚜렷하게 둔화될 거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가 문제가 있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쎄 연내 그렇게 당장 뭐 완화될 것 같다라고 보는 전망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IMF에서도 지난번 세계경제 전망할 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사실 주요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게 미국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포인트로 높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미국의 이 나홀로 호황 상황이 과연 좀 줄어들거나 완화되거나 퇴보하거나 이럴 여지가 있느냐? 별로 그럴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뭐 투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미국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보통은 저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좀 좋아지고 시장도 좋아지기로 해서 소득이 늘고 그래서 이제 소비로 이어지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의 미국 상황은 이런 고금리 고물가 상황 때문에 오히려 채권 이자라든가 채권 쪽에서의 수익이라든가 예금의 수익들이 늘어나서 이게 다시 민간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일반의 경제 이론에서는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없던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뉴 노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뭐 지연이냐 또는 뭐 단기전 이런 부분들 관해서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얘기 이제 다시 좀 들어와 볼까요? 오늘부터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4대 금융지주사들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죠. 오늘 첫 번째는 이제 KB금융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 1분기 4대 금융지주의 실적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이 배상 규모, 이게 얼마나 이 회사에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좀 방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4대 금융지주가 올 1분기에 한 3.9조 정도의 이익을 낼 것으로 보여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조 원 정도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수익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배상금 문제, 그다음에 환율이 많이 올랐죠.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면 은행들이 외화 대출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원화로 바꿀 때
그만큼 이제 환손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콩 ELS 사태가 상당히 좀 크죠.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1분기 추정치인데 KB가 1조 2천억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이고 신한금융이 그보다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막대 그래프도 높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1분기 성적표로만 봐서는 신한금융이 다시 4대 금융지주 사업 가운데 다시 이제 1위 자리를 되찾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전반적으로 힘을 좀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대 금융지주, 우리나라 금융지주도 실적과 관련해서는 꼭 염두에 두실 거는 과연 이 홍콩 ELS 사태 이게 추세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고착화된 손실이나 어떤 악재일 거냐 아니면 일시적일 거냐 이 부분을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 금융주주사들 대부분이 대출 쪽의 이자 수익으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얼마나 지난번과 비교해서 더 좋아졌느냐. 일단 대출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순이자 마진, 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수치들이 과연 지난 작년 1분기라든가 또는 작년 4분기, 전분기에 비해서 추세가 어떠냐를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실 때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고착화된 그런 부분이냐, 비용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얘기 좀 더 해보죠. 오늘 역시 실적 발표하는 회사 중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주 중에 대장주죠. 그다음에 26일 날 이제 기아가 있고요. 현대차 사실은 실적 얘기 나오기 전에도 이미 현대차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환율 수혜주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회사였기 종목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 지금 표에도 나옵니다만 현대차 연초의 주가도 좋고요. 연초 20만 원 했던 게 지금 25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니까 20% 이상 올랐죠. 기아도 주가가 좋습니다. 약 10만 원 좀 안 되다가 지금 11만 6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역시 현대차보다는 좀 못해도 역시 실적이 주가가 좀 오르는 상태고요. 실적도 좋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현대차 같은 경우 한 5% 정도 매출이 올라서 40조 육박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정도로 조금 줄어들 것 같다. 기아도 역시 실적은 한 3% 오를 것 같고 영업이익은 한 3% 가까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시장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자동차주와 관련돼서는 환율까지 도와주니까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게 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좀 낙관적인 부분들도 좀 너무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의 목소리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수 부진 때문에 국내 판매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판매 올 1분기에 3월 판매량만 봤을 때 16%가 줄었고요. 해외 판매도 조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봤을 때 현대차 관련해서는 이 고환율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해외 판매, 이 판매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력 기기 3사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요즘에 소리 소문 없이 실적 너무 좋은 회사가 이 전력 기기 업종입니다.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3사 얘기인데요. 올해 합쳐서 뭐 영업이익이 1조를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전력 사용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추세적으로도 이 전력 기기 업종에 대해서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개별 종목보다는 ETF와 같은 조금 더 간접적인 투자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서베 매드토크 시간입니다. 약간 이 매드토크라는 그 컨셉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뒤에 어떤 배경이나 이런 지식을 좀 탐구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인데 약간 타이밍과는 관계없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역시 그 저의 본능은 못 버리는 것 같죠. 삼양식품도 그렇고 아이패밀리 SC도 그렇고 그냥 말하는 순간부터 날아가는 게 참 그쵸? 그 전에 상한가 많이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웠던 분들은 역시나 그런 것들이 본능적인 부분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 제 자랑이었고요. 자, 김칠두 씨입니다. 자, 미리 말해버렸네요. 뭐 이런 주제를 안 말했군요. 칠두형 한미반도체 주가 왜 그리 좋아? 핏 한미반도체 20만 원 콜. 그 뭐 나훈아 씨가 은퇴한다고 해서 뭐 테스형 그 아쉽잖아요. 테스형 뭐 한동안 그때 경제가 안 좋아할 때 테스형 주가가 왜 이래 경제가 왜 그래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패러디해봤는데 이건 진짜 이분을 보면은 약간 아쿠아맨이 살아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분 얘기를 뜬금없이 왜 하느냐? 이거는 게임 모델이시거든요. 게임에 이런 이미지의 모델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분이 독보적이신 분이거든요. 다음을 보면은 이분이 55년생이세요. 나이가 정말 많으신데 키가 181에 63kg. 55년생의 저 정도 피지컬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아직도 이렇게 활약을 하고 계신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한미반도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좀 의아한 게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신 분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전 놀랐거든요, 사실.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는 게 기본 아닐까요? 이거 뭐 안 들어가신 분은 지금 들어가 보시죠. 지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잘 보면은 김칠두십니다. 우리가 좀 근데 이걸 딱 보고 의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반도체 공정 맨날 나오면 뉴스에 나오면은 막 먼지 한 톨도 없애려고 에어 샤워하고 들어가고 온몸을 꽁꽁 싸면서 들어가는데 야, 저런 장발이 일을 하고 있다고? 약간 그 의아해하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한미반도체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공장에서 저렇게 장발의 수염과 아무리 뭐 멋을 중시하고 개인주의를 중시한다고 해도 이런 분이 일하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 혹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와, 한미반도체는 뭐 얼마나 저렇게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이 아직도 저 나이에 일하고 있는가. 정말 장인 정신의 회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모델인 거죠. 한미반도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전부 다 김칠두 씨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델료를 한미반도체로 그 당시에 받았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가 쌓였을 겁니다. 정말 모델은 취미로 하실 수가 있겠죠. 뭐 다음 화면도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둘러보게 다 나옵니다. 자, 한미반도체의 주력 지금 파는 장비죠. 듀얼 TC 본더. 지금 이것 때문에 대박 난 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로 연결되는 라인. 여기 보시면 너무 멋있어요. 김칠두 씨를 모델로 한 것도 그렇고 이런 마크도 보면 무슨 게임 같습니다. 게임 같아요. 이 드래곤. 듀얼 TC 본더 드래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보시면은 듀얼 TC 본더 그리핀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가 SK 하이닉스 맞춤형입니다. 이 TC 본더는 맞춤형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한미반도체의 가장 주력 그 장비들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듀얼 TC 본더 타이거가 나왔어요. 호랑이가 나왔죠. 근데 저 위에 보면 HBM이죠. 그러니까 TC 본더란 게 다리미예요. 다리미로 와이셔츠를 하나하나 눌러주는 거죠. 근데 HBM용이고 TC 본더 중에 앞에 나온 그리핀과 드래곤이 있는데 그리핀은 하이퍼 모델이고요. 드래곤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SK 하이닉스 맞춤형인데 SK 하이닉스가 하이퍼를 쓰고 싶으면은 그리핀, 프리미엄을 쓰고 싶으면 드래곤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타이거는 누굴까?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죠. 제게 이 지금 저 부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계세요. 듀얼 TC 본더 타이거는 글로벌 반도체 고객 사양에 맞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게 워딩입니다.
자, 물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SK하이닉스는 당연히 한국반도체를 주력으로 쓰는 거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럼 이게 삼성전자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맨날 발 동동 구르면서 한미반도체 거 안 쓰고 있는 사실 다들 아시죠? 되게 의아하시죠? 뒤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에 뒤져가지고 HBM 부서 뒤늦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어떡하냐, SK하이닉스한테 뒤진다 이러고 있는데 왜 한미반도체 거 안 쓰고 있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글로벌 반도체 고객 사양에 맞춰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는 이 타이거는 누구 거겠어요? 저번에 하면서 지나갔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HBM 시장에 누가 뛰어들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뛰어들었죠. 바로 타이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맞춤형 TC 본더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한미반도체의 다른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이 그림도 처음 보시는 분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이게 본더 팩토리라고 아예 TC 본더가 너무 잘 나가니까 공장 하나를 빼가지고 TC 본더만 만드는 본더 팩토리를 만들었어요. 2023년 8월 달에.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저는 한미반도체 홈페이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었는데, 일단 제품 라인업을 보죠. 제품 라인업을 보면은 보통 당연히 중요한 순서대로 위에서 깔아놨겠죠. HBM, 본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나옵니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EMI 실드 요거까지가 얘네의 캐시카우였습니다. 근데 위에 이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깔려 있었던 거고 그 전에 홈페이지에는 이게 위에 없었습니다. 자, 제품 라인업은 이게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네, 이게 바로 그 전에 캐시카우 모델입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 여기서 웨이퍼를 이게 후공정 단위예요. 후공정. 전공정에서 웨이퍼가 노광식각 증착해가지고 넘어오면은 후공정에서 웨이퍼를 요 안에 넣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세척도 하고 검사도 하고 뭐 다른 검사 장비를 이동도 시켜주고 이동시켜주는 장비. 그게 비전 플레이스먼트. 예전에 한미반도체 주력 캐시카우입니다. 지금도 캐시카우고요. HBM 본더가 워낙 떠서 그렇죠. 다음 거를 보시면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 소우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소우. 우리 영화 소우 아시죠? 톱으로 막 사람 막 그쵸? 아침에 너무 저기 하니까. 마이크로 소우 톱이죠. 바로 웨이퍼를 절단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 소우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절단하고 이동하고 세척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톱부터 옮겨주는 것까지. 마이크로 소우 비전 플레이스먼트 이게 주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듀얼 TC 본더로 넘어온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거든요. 너무 멋있죠. 무슨 어벤져스인가요? 이게 아반떼 N인가요? 저게 차종은 모르겠는데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전용 AS 팀을 만들었어요. 한미반도체 회사 앞에 저 수많은 직원들 코로나 때라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자, AS를 부르면 바로 이 차를 타고 출동을 하는 거죠. 정말 멋있죠? 그렇죠? 전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이게 이미.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처음 한미반도체를 투자하시면서 이런 사진들을 처음 봤다면은 한미반도체 홈페이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이 사진을 보고 방문해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장비입니다. 또 HBM 장비죠. HBM 6 사이드 인스펙션 1.0을 출시했습니다. 부회장님이 항상 저렇게 나와서 옆에 서 계세요. 자, 2024년 4월 11일 날 나왔고요. 이거는 HBM을 6면에서 검사를 한 업체입니다. 아까 TC 본더는 찍어서 하나하나의 그 회로를 연결해주는 칩하고 웨이퍼를 연결해주는 거고, 예,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예, 또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네요. 자, 지금 왜 지금 삼전은 한미반도체 걸 안 쓸까? 오래 얘기할 시간 없고 2015년 7월 30일 날 세메스,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세메스가 아까 말한 예전에 캐시카우였던 비전 플레이스먼트 제품군의 소잉 앤 플레이스먼트 장비 핵심 특허 기술 무단 사용을 했다고 한미반도체가 소송을 걸어서 세메스가 해당 장비 생산 판매 금지 명령을 받고 판매가 이미 된 장비에 대해서는 로열티 명목으로 21억 9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2심에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는 걸 보면은 세메스가 이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과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한테 적이 돼가지고 이제 영원히 못하고 SK하이닉스로 붙은 것처럼 똑같은 결과예요. 세메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세메스한테 듀얼 본도를 받고 있거든요. 국산화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못 가겠죠.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왔는데 그 친구를 너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내 축구팀 대표로 영입하기가 정말 꺼려지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기 한미반도체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자기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이렇게 당했는데 한미반도체 거를 쓰기가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미반도체 거를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쓴다. 지금 너무 급하니까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추월당했죠, HBM에서. 추월은 아니고 HBM에서 선점을 뺏겨버리니까 D램, 낸드플래시 전체 메모리 반도체 판도가 흔들릴 지경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HBM 뛰어든다고 하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까 전에 누구한테 갔죠? 한미반도체 갔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옛날에 그런 굴욕이나 이런 자존심 스크래치 다 버리고 만약 한미반도체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세 개를 다 먹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이 부회장님 말씀하신 게 있죠. 한미반도체 관계자가 부회장님 아니고 한미반도체 관계자인데 전 세계 빅3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중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업체와 거래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인 HBM 장비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임을 입증했다. 한미반도체 관계자가 인터뷰한 워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빅3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중에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왜 우리 거를 안 쓰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만약에 삼성전자마저 한미반도체 써버린다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3강이 전부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셋이가 장수인데 무기는 전부 한미반도체 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전에 마지막 인스펙션 장비는 이 반도체 칩 6면을 비전 검사를 통해서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 관통 전극을 통해 가지고 이 칩과 웨이퍼를 붙이는 장비 TC 본더에서 더 나아가서 검사를 통해서 불량률까지 최소화하는 여기까지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여기에 한미반도체 매달릴 것이고요. 이 SK 하이닉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혹은 삼성전자까지 많이 이용한다면은 20만 원도 못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드평. 원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지난번에 불렀으니까요. 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언젠가 난 20만 원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시장도 한미반도체 주가를 묶을 수는 없죠. 네, 간밤 혼주세로 마무리 지은 미증시의 여파.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계단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보합권 전망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서공 차장은 하락,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현재 보합권으로 우리 증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관련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로는 이창환 부장이 토비스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성웅 차장은 한화오션, 현상철 본부장은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호석 차장은 YIK에 관심이 있다라면서 관심주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화상으로 모시고 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부장과 김진규 선임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창환 부장님 오늘 하락으로 증시 전망해 주신 거죠. 어떤 체크 포인트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제조업 PMI 예비치 합의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라든가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간밤에는 반대로 달러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혼조세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급등이라든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상승 이런 것들은 전일장
반영이 됐다고 봐야지는데 지금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고 그 달러가 강세가 가는 게 조금 시장이 좀 발목을 좀 잡을 것 같고 어제 강세 나온 거에 따른 차익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래서 보는 거고요. 시장 자체는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외국인들 기관들 쓰고 들어오고 좋은 모습인데 일단 오늘 차익 매물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3월 고점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그 대략 빠진 거에 한 54%를 회복을 한 상태니까 다시 잠시 좀 쉬어갈 타이밍이 좀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오늘 좀 하락도만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지수는 이제 저점을 잡고 방향은 전환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반등 과정에서의 눌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시장 눌림 시에는 주식 비중 확대 전략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좋다고 예고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더 좋은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1분기 호시에 예고되는 종목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저점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이제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하락으로 전망해 주시긴 했지만 실적과 관련해서 체크해볼 부분들 계속 확인하고 넘어가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진규 선임 매니저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 전망해 주셨는데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4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인데,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기기나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포인트, 조선주하고 전력기기들은 앞으로도 좀 강세를 좀 나타낼 것 같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커질 거고 그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사라지는 종목들은 앞으로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고환율도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뭐 CDS 프리미엄이 좀 올라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이탈이 크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현금 비중을 좀 높이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AI 반도체나 전력기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직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고 미국의 실적이나 아니면 한국의 실적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면 좀 비중을 좀 더 올려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나 전력기기 쪽 앞으로도 강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현금 비중을 또 높이고 시장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분의 관심주도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창원 부장님의 관심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터비스 말씀드리겠고요. 전에 한번 그 17,000원 이하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뭐 여전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고 글로벌 쪽으로 그 카지노 그 전방 산업이 시장이 좀 상당히 그 개선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카지노 쪽에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정부가 이제 이런 카지노 산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 게이밍 디스플레이 그 산업이 그 굉장히 지금 종작이 성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그 수주가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올해부터 서천 공장이 1월 달에 그 완공이 되면서 원기에 올해 연간으로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외형 성장이 클 것이고 중국 대령 공장이 작년에 예상보다 좀 가동률이 낮았었는데 이게 빠르게 개선되는 게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전기차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그 고객 그 차량들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채택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수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업과 그리고 신규 사업이 다 좋다라는 볼 수 있겠고요. 지난해 이제 11월 달에 인수한 그 전기차량 부품 및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회사 글로드 커드텍 같은 경우도 이제 LG전자를 통해서 이제 그 충전 관련 컨트롤러 사업이 실적이 올해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올해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뭐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이제 영업이 대략 한 462억 내년에 그 462억 400에서 5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600억에서 700억 이쪽 그 차상채택 실적 경신하는 구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사에서 부업증권이나 DS에서 24,000 똑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퍼가 7배에서 8배 사이 내년에 5배 6배 사이니까 뭐 그 증권사에서 11배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업사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토비스 오늘 관심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규 선임 매니저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보고 있는데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고 연 이틀간 좀 하락폭 보여주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가격 자리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23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이제 상회하면서 영업이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 고환율로 인해서 24년 1분기의 실적도 꽤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원자재 비용이 좀 올라가고 또 홍해 사태에 따라서 좀 물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24년 이제 반덤핑 관세 축소로 인해서 이제 비용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재 비용으로 좀 하향 축소된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이고 앞으로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도 전기차의 상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환율이라는 부분 지금 쉽게 1,350원 밑으로 좀 내려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고환율이 유지될 상황입니다. 그 고환율에 있어서 대응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실적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까지 끝이 났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하고 또 보합세를 보인 만큼 국내 증시도 어떻게 출발할지 오인의 전략가분들도 조금은 좀 헷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견이 좀 나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합과 하락을 제시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바로 발표되는 SK하이닉스 주가 향방에 따라서 또 오늘 증시가 크게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개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